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지수의 등락은 있지만 뉴욕 증시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증시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아쉽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상승 탄력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는 시장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만렙박 주식이 함께합니다. 오늘의 투자 만렙 가이드 두 분은 김정철 대표, 서른지 대표 모시고 시장 점검 또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찬 투자 정보 전달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3월이 이제 시작된 지 며칠 됐는데 지난달 국내 증시는 정부의 밸류업 기대감에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반도체주 참 강했는데 3월 어떻게 보시나요? 저부터인가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네, 오랜만에 SBS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집에 온 것 같이 참 편안한데 네. 첫 방송이라 그렇게 편안하진 않네요. 일단 3월 증시 사실 2월까지 우리나라 증시 잘 보시면은 일단 국내 밸류 프로그램이든 뭐 반도체든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수급 논리다. 수급에 장사 없다. 이게 수급이 어떻게 안 좋냐면 2월 달에 이제 투자별 매매 동향 전체를 딱 펼쳐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7조 원 넘게 샀거든요, 주식은. 그다음 선물 무려 5만 개나 막 샀어요. 네. 5만 5천 개야. 원래 인계치라는 게 있는데 월간 인계치에 거의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팔았다? 기관이 팔았다. 기관이 팔았다. 근데 2월 달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그래서 주로 코스닥에서 팔고 코스피로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왕창 팔고 코스피도 또 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로 금융투자는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사서 넘어갔는데 사모펀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투시나 이런 데는 다 팔았어요. 그냥 좀 시장이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고 반도체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 반도체가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 때문에 이제 수출이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승세가 저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다. 왜냐하면 4월 총선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 보십니까? 저는 사실 2,700보다 더 높게 보는데 네. 더 높게 봐야 맞다고 보고요. 상단을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 뉴욕 다 신고가인데 역사적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도 역사 신고가는 가야 되는데 사실 못 갈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중국이 이제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중국의 영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올라가려면 저는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는 2,900까지 가지 않을까. 2,900.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전일의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4월 총선까지는 좀 그렇게 보시고 역시 5월 되면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세린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좀 잘 타이밍을 좀 잘 생각하시고 좀 트레이딩 하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만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레벨업 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900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3월 네.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3월 증시는 이제 연초부터 너무 잘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증시에 좀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인데 사실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좀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식 시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에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될 가능성이 좀 열리는 그런 네. 시점부터 경기 부양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현명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그러니까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자, 그래서 하락하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시가 어떻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계좌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격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멀리서 보면은 또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또 비극이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증시에서는 좀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보면은 비극일 수는 있어요.
많이 안 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정말 가까이서 보면은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자체의 움직임에 크게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3월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확실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원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었는데 경기 크게 상관없이 또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이런 반도체를 좀 담아 가시면서 반도체가 늘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 그쵸. 이제 제약 바이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네. 업종 꼽아주셨고요. 어떤 업종에 저희가 또 특히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무조건 AI 반도체. AI 근데 반도체. AI 반도체인데 반도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엔비디아가요. 주가가 지금 한 300%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적은 450% 증가했어요. 그러면 저평가예요. 또. 네, 작년 이맘때보다 저평가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근데 이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실적 따라갈 건데 2024년 1분기가 기저효과가 약간 사라지는. 기저효과를 네, 생각했을 그럼 때는 사라지면, 1분기가 네. 약점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실적은 AI가 본격적으로 집중되지 않기 전에 실적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그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네. 그리고 그때는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냥 게임 그래픽 카드 파는 회사였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럼 빼면 뭐가 있냐? 당연히 많이 있죠. 아까 제약바이오 얘기했는데 제약바이오 좋아합니다. 예, 4월에 AACR 있잖아요. 네, 또. 학회 학회 있고.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가 방산주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데 주식 경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요. 아, 예, 혼자 가면 죽어라 빠져갈 수 있거든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레거시 반도체나 뭐 선단공정 뭐 이런 전공정 오사트 업체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페미스 하는 회사, 디자인하우스 하는 회사,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오사트 회사들만 죽어라 가면 자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지수는 2,900.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도 지수 당연히 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형태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좀 세분화해서 좀 볼 필요 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른지 가이드님 오늘 가져오신 종목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대표적인 전력 그룹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도에도 굉장히 좀 시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들으시면 얘가 이제 다시 또 가는구나라는 또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느끼셨나요? 네, 그래서 뭐 전력 사업뿐만 아니라 뭐 자동화 사업 그리고 그린 에너지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좀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부분은 일단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서 과연 몇 분기 실적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4분기라고 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아무리 잘해도 4분기를 제대로 못 내면은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선택을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4분기에 실적을 굉장히 좀 잘 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히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테슬라 CEO가 또 이 AI가 향후 2025년까지 해서 또 전력과 관련된 이 전기, 전압기가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결핍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기 전선주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 전선주 관련주 갖고 오셨는데 네. 왜 그 많은 관련주 중에서도 하필 이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우선 조금 더 탄탄한 기업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제 기업 사이즈가 큰 거부터 작은 게 쭉 있는데 네. 여러분들 또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변동성을 보였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기업 규모가 좀 있는 종목으로 들고 봤습니다.
기업 규모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총이 2조 원이 넘죠. 그 언저리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총이 2조 원이 넘고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132위 정도라고 네. 제가 다 이거를 알려주시네요. 말해도 되나요? 다 알려주시네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투자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매수 의견이 참 많았는데 목표가도 굉장히 좀 높게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의 수익률과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이드님의 추정이 있을까요? 굉장히 저를 옥죄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상반기 정도로만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한 3개월 정도 향후 흐름 정도는 30% 이상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 이상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죄송해요. 이제 3개월 안에 그 정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제 예상과 늘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변수가 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랑 이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같이 구축해 나가시면 보다 더 좋은 수익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힌트를 한 가지 제가 더 드리면요. 배당 수익률이 3.6%라고 하던데 굉장히 코스피에 비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배당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기업이 그래도 돈이 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배당을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줄 수 있다는 건 지금 시장에 또 변수가 많은 이런 시장에서 보다 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같이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